워터스케이프, 마린 스노우 시리즈 등 물을 이용해 물을 그리고 있는 송창의 작가. 그녀는 흑연이나 분체를 캔버스 바탕에 전체적으로 도포한 후 공기 압축기에 에어건을 장착해 물을 분사해 작업하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일상적 기법을 탈피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그림을 그리는 송창의 작가와 그녀의 작품들을 아름다운 TV 갤러리 페인티안에서 만나봅니다. 신비로운 이런 기분이 드는데요. 자, 오늘 아름다운 TV 갤러리 페인티안 송창의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만 이렇게 꿈속에서 아직 깨지 않은 기분이었나요? 저도 마치 뭐 파도 위에 혹은 바다 위에 막 잠기고 싶은 그런 느낌을 아주 팍팍 주는 작가예요. 와. 네. 처음에 서양화로 봤거든요. 근데 동양화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또 제17회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신 이력도 있으시고요. 또 제슨폴락재단에서 창작기금을 받은 이력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주최한 파일럿 프로그램에 또 참가를 하셨는데요. 또 그 프로그램은 또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이 프로그램은 일종의 그 아카데미 프로그램인데요.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 국적의 아티스트 그리고 큐레이터 10명을 선정을 해서 약 3주간 같이 합숙을 하면서 동시대 예술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미래 어떤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이력을 또 우리 혜영 마케터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자, 나는 이런 작가입니다. 조금 간략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물로서 물을 그리는 송창의 작가라고 합니다. 우와, 네. 시적인 표현인데 사실 정말 물로 그린다는 게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동양화에서는 물로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크릴 물감이 많이 발달이 돼서 아크릴을 물에 섞어가지고 그리는데 그런 일상적인 그 기법을 완전히 탈피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패턴의 그림을 그린 작가가 아마 송창의 씨가 아닌가 싶어요. 와, 자 그리고 혜영 마케터님 네. 저희가 또 이렇게 특별히 귀한 손님을 또 모셨잖아요. 네, 오늘 두 분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먼저 맥서스 FC 컨설팅 대표 서민교 대표님 모셨고요. 와. UN 산하협회죠. 네. SDGs 지원 한국협회 김정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 두 분 궁금하신 부분 바로바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저희와 함께 이야기 재미있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딱 처음 보는 순간 아니 붓으로 그린 건가 이게 뭔가 레이저 같기도 하고 느낌이 네. 조금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저는 물 자체로 네. 물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 컴프레셔에다가 에어건을 장착을 해서 그리고 물을 연결을 해서요. 물을 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이렇게 물총놀이 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물을 쏴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네, 그러고 보니까 원래 작가님 옆에는 항상 하구 박스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하구 박스가 없고 저 뒤에 무슨 도구가 보이는데요. 네. 작업 도구인가요? 네네. 네. 보여드릴까요? 네. 네. 뭔가 공구 같은데 화구라고. 그렇죠. 소개해 많은 주셨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붓과 물감으로 작업을 하는데 송창의 작가는 우리가 얘기하면 뭐 분사기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실제로는 엔진 클리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비소 같은 세척할 때 때 이렇게 쓰는. 물을 해서 쓰는데 사실은 이 도구를 쓰게 된 그 경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그 작업을 하다가 레지던시 중이었는데요. 제가 주로 작업을 굉장히 큰 스케일의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작업을 해요. 근데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서 낙엽을 이렇게 빗자루로 이렇게 쓸고 있었는데 네. 옆에 있는 동료 작가가 이리 좀 와보라고 그러더니 그분이 조수하시는 분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 그 에어 컴프레셔 그 에어건을 주시면서 이거 칙 바람을 일으키면 금방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낙엽이 없어진다. 네네네. 금방 쓸더라고요. 네. 근데 그 순간 이거 좋네 그러다가 옆에 있는 화판을 보면서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를 네. 내 그림에다가
바람을 일으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하고 시작한 게 바로 이 뒤에 보시는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바람만을 일으켜서 작업을 하다가 네, 나중에 물을 장착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물을 채워서 작업을 네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밑에 뭐 바탕에 네네. 뭔가를 그려놓고 아니면 채색을 해놓고 네, 이렇게 좀 물을 쏴서 그림을 그리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 그 동양화, 전통적인 동양화에서는 하얀 바탕에다가 검은 먹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반전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먼저 검은 흑연이나 또는 분체, 가루 물감들을 이렇게 화면 바탕에다 전체적으로 도포를 한 다음에 닦아내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잭슨 폴락 그 파운데이션에서 아주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잭슨 폴락이라는 화가가 이제 물감을 그 캠퍼스 위에다 막 그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뿌렸었는데 이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림은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 것이 아마 송창의 작가와의 어떤 일맥상통하는 그런 흐름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제 옆에 있는 작품을 보니까요. 저는 이제 좀 어두운 이런 배경에 좀 뭔가, 네, 이렇게 강렬한 지금 빛이 있는데요. 저는 보고 뭔가 슬프지만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 성규 대표님께서는 이 작품 보고 또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세상, 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어떤 도전하는 그런 사람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제 생각과는 조금 또 방향이 다른데 우리 김정은 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사람이 있다는 거를 밑에 신발을 보고 알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위에서는 약간 이제 산 봉우리에 네. 그 태양이 걸려 있고 그 뒤에 이렇게 구름이 있는 정말 동양화적인 느낌이 났는데 또 밑에를 보니까 뭔가 이런 그 또 작가가 뭔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구나.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신비로운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중에 어떤 느낌이 우리 작가님이 표현하시려고 했던 것과 좀 맞나요, 방향이? 참 재미있네요. 세 분의 의견이 저한테는 다 공감이 가는 건데요. 네. 일단 이 작업은 이 서 있는 사람은 저 자신이고요. 그 뒷 배경에 있는 이 물그림은 네. 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유일하게 제 작업과 제 자신이 이렇게 투영된 모습을 장노출 사진 기법을 이용해서 표현한 작품인데요. 김종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 작업은 잭슨 폴락이 속해 있는 그 추상 표현주의적인 그런 쪽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어떻게 순간적으로 포착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 자신이 작업 앞에서 작업을 하는 모습을 해서 일단은 물을 통해서 제가 존재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이 네. 우리 송창희 작가가 뭐 사실 오랫동안 그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유학을 하고 그 이전에 상당히 뭐 표현주의적인 작품도 하고 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또 유학을 하고 나서 훨씬 더 이렇게 새로운 테크닉과 기법으로 우리들에게 동양화라고 뭐 전통적인 그 개념으로 동양화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어떤 새로운 그 패턴의 작품을 가지고서 우리한테 주목을 받게 하는 그런 작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케터님. 이제 뭐 작품들이 굉장히 규모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실은 우리 남성 작가님이 나오시는 건가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의 크기가 주는 어떤 그 감동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도 조금 콜렉터 분들께서 많이 조금 영향을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송창희 작가님은 그 미술 시장보다는 예술성을 인정받은 그런 미술관에 전시가 많이 되어 있는 작가거든요. 네. 그만큼 규모가 큰 만큼 그런 미술관에서 많이 초청해서 전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네. 이제 생활하시면서 다양한 작업도 많이 선보여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불현듯 2년간 활동을 네. 안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붓을 한 2년간 꺾었는데요. 그 이유는 작가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의 변화로 인한 아니면 심리적인 변화로 인한 그런 고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만 26살 때 그 바로 전날 밤 그린 그림으로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우수상을 받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정점을 찍고 바로 미국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 다르게 삶이 녹록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에 대한 어떤 고민도 많아지고 정체성의 변화도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혼란이 생겨서 자아가 분열되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중에서도 2000년대는 국제 정세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어려웠죠. 예. 2001년도에 9/11이 터지고 그리고 2004년도에 이라크 전쟁이 터지면서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는 이루 말할 수 이렇게 잘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화가로서 예술가로서 내가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고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붓을 꺾기보다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네네. 어쩔 수 없이. 네. 네.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사회에서. 저 정체성의 문제도 있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과 예술관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회복하게 되는 계기는 아무래도 제가 그 상황을 정면 승부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상황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충격을 받았던 아부그라이브 스캔들 사건의 그 포로 이미지가 있어요. 그 발가벗은 사람들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그 이미지에서 받은 충격이 제일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 한 장만을 가지고 제가 이후에 작업을 해서 메스랜드 시리즈를 하게 됩니다. 이제 보통 우리 작가들이 네. 개인적인 뭐 딜레마라든가 혹은 뭐 주변의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작품을 좀 뭐 절필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쉬는 그런 케이스는 있는데 송창의 작가처럼 어떤 현실이 가져다준 엄청난 그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예술의 어떻게 보면 아마 무용론일 거야. 아마 내가 이런 그림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서 아마 고민하면서 잠시 붓을 접었던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의아하고 매우 이례적으로 이런 걸 받아들이네요. 네. 그 어려웠던 시기에 하셨던 작품이 굉장히 또 큰 영향을 그렇죠. 일으켰다. 방금 메스랜드 시리즈의 네. 작품이 또 대학원에서는 우수 논문상을 수상할 만큼 대단한 작품이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어떤 작업이었는지. 그 작업은 메스랜드는 일단 메스라는 단어 자체를 제가 만들었어요. MASS, MESS를 혼합해서 당시에 그 저의 혼란스러운 그 감정과 제가 그 안에서 MAS 한 덩어리를 찾아서 제가 질서를 찾고 싶은 그 어떻게 보면 갈망이죠. 그거를 담은 작품인데요. 그 하나하나 인간의 형상을 이제 콜라지를 해서요. 사실은 그 프린터기에 넣고 그 동일한 그 이미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복사를 하다 보면 이게 거진 이제 추상화가 되다시피 해요. 이 자체가. 근데 그 과정 자체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에 그 하나의 이미지가 가졌던 그 단순함이 아니라 복잡한 이 현세를 다 표현하고 저의 감정도 다 드러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형상, 파편이죠. 그거를 다 오려서 큰 화면에 그걸 다 붙여서 인간 형상을 이용한 풍경화 작업을 했습니다. 컬렉터들 분들 뒤에 네. 있는 작품 한번 감상을 해볼까요? 와. 네.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요. 네. 굉장히 동양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양 사상에는 기운 생동, 기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작가님도 그러한 철학이 있는 건지 궁금해지기도 한데요. 김정은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이 작품 처음 봤을 때 네. 그 남극을 갔을 때 받았던 느낌하고 거의 그 비슷한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흡사히 작가님이 혹시 그 남극이나 북극을 다녀오신 게 아닌가는 예,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네. 다녀오셨나요, 혹시? 남극, 북극 가지는 못했고요. 네. 사실은 이 작품은 네. 올해 초에 제가 히말라야를 다녀왔어요. 안나푸르나 제1봉을. 네. 그래서 4,130m에 이제 올라갔다 왔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받은 감흥으로 그린 작업입니다. 비슷한 느낌을 그러니까요. 받으셨네요. 네. 자, 서민교 대표님은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어요? 요즘? 저는 고향이 그 남덕유산 밑에요. 이제 딱 보는 순간 제 고향을 생각을 했는데요. 어릴 때 제 뒷산을 본 느낌, 그러니까 눈 왔을 때. 네, 춥기도 하고 아. 아까 들어오면서 이걸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왜 고향에 산이 있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네,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솜으로 이렇게 네네. 분체를 네. 캠퍼스 바탕에 네. 작업을 하잖아요. 음. 그러면 작업 시간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네, 제 작업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아까 또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이렇게 액션, 페인팅처럼 그 액션을 중요시하고 제스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밑그림은 당연히 없고요. 심상에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동양에서 흉죽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내가 대나무를 그리기 전에 가슴에 이렇게 죽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 작업이 딱 끝나면 네. 준비 땅 하면 이제 물을 쏘고 끝나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요. 아주 집중을 해서 물화일체의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덧칠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 혜영 마케터께서 네, 작품을 이렇게 어디선가 가지고 오셨어요. 들고 있는데요. 어. 뒤에 보신 것처럼 대작도 네. 있지만요. 어.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조각조각 예쁜 아. 작품도 있는데요. 이거가 500개가 모이나요? 300개가 모여서 또 제주 도립미술관에서 또 전시회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네. 네, 이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이 작품의 시리즈는 그 물 작업의 연장인데요. 마린 스노우라는 작업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렇게 30 곱하기 30 패널을 300개를 이어서 큰 풍경을 이루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슬픔이 담겨 있는 작업입니다. 힘이 드셨었나요? 작업하시는? 그것보다 네. 제가 저 작업을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와 시기가 올 4월에 물에 관련한 굉장히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네. 물을 소재로 주제로 작업하는 작가로서 제가 가진 심리적인 아픔이 되게 컸어요. 그리고 화도 났고 되게 또 어떻게 보면 슬프기도 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화실에 가서 작업실에 가서 무작정 물방울을 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 물방울은 저의 눈물방울이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25개가 되고 108개가 되고 그러면서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풍경을 이루더라고요. 거기에서 가지는 또 이렇게 성찰이라는 게 있어요. 통찰이 좀 되더라고요. 삶에 대한. 그리고 제가 유학 시절에 한 2년 동안 붓을 꺾게 된 계기가 어떤 사회 현상에 의해서 제가 그런 영향으로 해서 되게 아팠을 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도망갔는데 이번에는 도망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는 작업으로 어떻게든 그걸 남겨야 되고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작가님 저기 한 3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지금 한 번에 다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개별로 판매하십니까? 네, 개별로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아, 저한테 깜짝이야. 문의하시면 가능하시고요. 300개 다. 네, 근데 이런 작품이요. 네. 또 물이 또 영롱한 빛을 또 내는 빛으로 보이는데요. 또 서민교 그러니까요. 대표님 네.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구슬 생각하고요. 아. 시골에 가면 그 찔레 열매 있잖아요. 네. 그 생각이 납니다. 예. 네. 정훈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처음에 이게 우주를 그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아까 이제 바다라고 하셨는데 원래 바다랑 우주랑은 좀 맥락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명력을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네, 느낌도 좀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또 그런 생명력에 네. 의미를 두고 또 제주 도립미술관에서 또 큐레이터들이 그냥 송창희 작가님이 전시 디스플레이를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멋지게 디스플레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개 중에서 선택해서 구매를 하셔도 멋지게 이제 서민규 대표님께서 손수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 송창희 작가가 네. 대단히 현실의 어떤 사건이나 상황 같은 것을 아주 잘 받아들이는 아주 감성적인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그 내면의 어떤 저항성이 보이는데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사실 마린 스노우 하면 바다의 눈인데 네.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1000개의 눈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어떤 건가요, 그거는? 그 1000개의 눈물 프로젝트는
지금 보셨던 그 작은 눈물방울의 이제 마지막 최종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저 작업을 시작할 단계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이 끝이 어딜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만 이제 해서 300개를 모아놨을 때 어느 정도 좀 확신이 들고 그걸 통해서 또 제가 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1000개를 만들어서 1000개의 눈물이라는 이제 발표를 하고 싶은데요. 그 작업의 말미에 가장 중요한 것은 1000개의 작품들을 사실은 1000명의 관람객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고자 하는 그 제가 바람이 있습니다. 1000명이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사겠습니다. 안 사도 되겠네요. 아니요, 거기 이제 그 1000명 외니까 서 대표님은 저 구입하시고 그때 또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 1000개의 눈물이 최종은 아니고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1000개의 눈물의 한 피스라도 가져가신 분은 이듬해 4월 16일 또는 특정 날짜에 자신의 일상의 그 일상을 담은 사진, 디지털 사진 한 장을 저에게 보내준다는 조건입니다. 저작권까지 같이. 네, 밥을 먹고 있어도 되고 잠을 자도 되고 아무것도 괜찮은데 그걸 보내주시면 제가 그 가져가신 원본과 이 일상을 혼합해서 다시 한번 1000개의 일상으로 발표를 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송창희 작가님의 그런 중요한 바람이요. 오. 지금 반짝반짝 눈이 빛나는 김정은 대표님 눈을 봤거든요. 네. 뭔가 좋은 기획이 생각나신 것 같은데 아니, 어떠세요? 일단 그 1000개라는 그 숫자가 굉장히 엄청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뭐 사실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이제 느낀 건 뭐냐면, 그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각국을 굉장히 이제 일 때문에 많이 돌아다녔는데 어디선가 다 본 장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작가님 뒤에 있는 장면은 제가 아이슬란드 갔을 때 그 들판하고 굉장히 흡사하고 여긴 남극 같고 또 이제 그런 느낌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순간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잘 포착을 하시고 또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어떤 아름다움, 뭔가 인간이라든지 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셔도 굉장히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이제 또 팁을 주셨는데요. 그럼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송창희 작가님 앞으로 작가로서 어떤 작품을 조금 더 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좀 앞으로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제 앞으로의 바람이 좀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하고 하면서 물을 통해서 물이라는 메타포를 통해서 어떤 저 자아에 대한 존재론적 고민도 함과 동시에 우리네 삶에 대한 통찰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야, 저희 이제 콜렉터 분들 이렇게 저희가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자, 컨설팅 대표로서 오늘 이렇게 함께한 시간 좀 어떤 시간이셨는지 느낌이 궁금해요. 컨설팅을 하다 보면 네. 항상 저도 이제 새로운 것에 많은 도전을 하거든요.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고 이 그림에 대한 부분도 제가 뭐 그렇게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오늘 느낀 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게 미래에 대한 어떤 설레임, 이제 그걸 재발견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설레임을 우리 작가님은 화폭에다 옮기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 A4지 용지에다가 수백 장을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작가님의 어떤 고충, 그다음에 어떤 존경심, 뭐 이런 것을 오늘 많이 느끼게 됐어요. 네. 그렇군요. 네. 김정은 대표님은 이제 또 이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정말 전 세계 누비실 텐데 오늘 좀 어떤 시간이 되셨는지 작품을 통해서 어떤 좀 기운을 받아가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 그림이 줄 수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오늘 와서 이제 느끼게 됐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하는 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작가님 시간이 되시면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좀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힘든 환경에 있는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그림을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영향력을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실 수 있는 또 그런 활동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송창희 작가는 비어있음의 세계를 물로 표현하는 작가고 사실 물로 그 비어있음의 철학을 화폭에다가
드러냄으로써 우리들에게 어떤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그런 아주 소중한 작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송창희 작가님 앞으로가 더더욱 기대가 되고요. 저희가 한번 좀 기대를 많이 갖고 응원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TV 갤러리 페인티안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